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항에 있어요. 오늘 한국에 가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서울에 가요. 네, 여권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 있으십니까? 한 개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올려주세요. 안에 위험한 물건은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좌석은 창가와 통로 쪽 중 어디가 좋으신가요? 창가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창가 쪽 좌석으로 배정해드렸습니다. 여기 탑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석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좌석 번호는 23A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짐은 선반에 올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 A편을 탑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륙 시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행 중에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손님, 기내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치킨과 소고기 중 어느 것을 드시겠어요? 치킨으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음료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오렌지 주스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네. 네, 오늘 주말이라서 공항에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셔틀 트레인을 타고 1터미널로 이동할 거예요. 기차도 타야 돼? 도착 게이트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입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을 거예요. 여기 전광판에서 짐 찾는 곳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짐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출구로 나가면 돼요. 여권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있어요. 한국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관광하러 왔어요. 한국을 여행할 거예요. 얼마나 지내실 예정입니까?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명동 호텔이요. 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기요, 제 짐을 찾고 싶은데요. 짐 찾는 곳이 어디예요? 짐 찾는 곳은 1층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고 싶어요. 네, 얼마를 환전하시겠습니까? 300달러를 원으로 바꿔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40만 원과 영수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탈 거야? 지하철을 탈 거야? 버스를 탈 거예요. 6번이나 9번 게이트 쪽에 공항버스 매표소가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미국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명동역에 간대요. 그래서 친구가 버스표 사는 걸 도와줬어요. 외국인들은 보통 명동에서 지내니까 버스에 사람이 많겠다. 네, 근데 버스가 자주 와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거예요. 버스 좌석이 넓어서 편하게 갔어요. 저기요, 버스표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여기 4번 게이트로 나가시면 공항버스 매표소가 있습니다. 표에 있는 승차원 번호를 확인하시고 출발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막차는 몇 시예요?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막차는 밤 10시입니다. 버스는 15분마다 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차권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수화물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여기 수화물표 있습니다. 저기요, 공항 철도는 어디서 타요? 이쪽으로 가시면 공항철도 매표소가 있습니다. 이번 역은
몇 분이세요? 성인 한 명입니다. 일반 열차와 직통 열차 중에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뭐가 달라요? 직통 열차는 공항에서 서울까지 정차 없이 40분이 걸리고 9,500원입니다. 일반 열차는 1시간이 걸리고 4,500원입니다. 일반 열차로 주세요. 카드로 결제하시나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역에 도착하면 명동역까지 어떻게 가나요? 서울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택시 타는 곳이 어디인가요? 밖으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택시 승차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명동 호텔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짐은 제가 트렁크에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동 호텔까지 얼마나 걸려요?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나요?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결제되었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밥 먹으러 갔어? 네, 집에 가기 전에 아빠랑 음식점에 왔어요. 쭈꾸미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숟가락과 젓가락, 휴지는 테이블 옆에 있어요. 음식에 나왔네. 맛있겠다. 삼겹살도 있고 야채도 많네. 버섯, 콩나물도 있고 쌈을 싸 먹을 수도 있네. 네,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쌈 싸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야채가 없으면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야채가 필요해요. 계란찜이네. 소주 시켰네. 이건 새로 나온 소주인데 약해서 좋아. 요즘 이걸 자주 마셔. 전 오늘 처음 마셔봤는데 그래도 썼어요. 전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2명이서 41,000원이 나왔네. 네, 한국에선 음식 가격에 세금이 10% 포함되어 있고 팁을 안 내서 좋아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에요. 두 분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직요. 잠시만요. 저기요. 주문할게요.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불고기 하나랑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양파 빼주세요. 혹시 메뉴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식당은 제육볶음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제육볶음도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료는 뭐 드릴까요? 콜라 2잔 주세요. 알겠습니다. 불고기 하나, 비빔밥 하나, 제육볶음 하나, 콜라 2잔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리고 물티슈도 2개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할게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총 25,000원입니다. 네, 맛있었어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치즈케이크 하나 맞으시죠? 12,000원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여기 잔돈이랑 영수증 있습니다.
음료는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네, 비밀번호는 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밖으로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엄마, 이번에 제 미국 친구가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어디를 추천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여행하는데? 7박 8일이요. 서울에 4박 5일 동안 있고 부산에 3박 4일 동안 있을 거예요. 우선 경복궁에 가야지.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장소잖아.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이색적이니까 좋아할 것 같아. 특히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도 무료고 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 있어. 맞아요. 저도 작년에 경복궁역 근처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렸어요. 2시간에 12,000원이었는데 괜찮았어요. 경복궁이랑 대여점이랑 가까워서 시간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경복궁 입구가 광화문인데 광화문 앞에는 세종대왕 동상도 있어.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세종대왕 동상에 가보는 건 어때? 그럼 광화문이랑 경복궁을 꼭 가보라고 할게요. 그리고 광화문 근처에 청계천이 있어. 거기에 회사가 많아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청계천에서 산책을 많이 해. 겨울에 가면 빛 축제도 하는데 볼만해. 청계천은 한강보다 훨씬 작지만 다른 느낌이라서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광화문 근처에는 회사가 많아서 높은 빌딩밖에 없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렇긴 해. 그러면 인사동 쌈짓길에 가면 돼. 광화문에서 걸어갈 수 있어. 15분 정도 걸릴 거야. 아니면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리면 돼. 인사동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언제 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인사동이 한글 간판으로 유명하잖아요. 음? 보통 스타벅스나 편의점, 화장품 가게 이름이 영어인데 인사동에 가면 한글 간판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 그래서 더 이색적이야. 인사동은 기념품 가게도 많고 전통 찻집도 많아. 근데 솔직히 거기서 밥 먹는 건 추천하지 않아. 관광지라 너무 비싸거든.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가잖아. 맞아요. 명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아, 근데 친구가 길거리 음식 먹고 싶대요. 그러면 광장시장에 가면 돼. 인사동에서 가까우니까 걸어서 갈 수 있어. 다리가 아프면 택시 타도 돼. 아마 6,000원 정도 나올걸? 예전에 영국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광장시장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산낙지를 먹어보고 싶어 해서 시켰어요. 근데 낙지가 진짜 살아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산낙지 말고도 음식이 많아. 전통시장이라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걸? 빈대떡이나 김밥, 순대, 떡볶이, 호떡 등 먹을 게 진짜 많아. 아, 떡볶이는 조금 매울 수도 있어. 매운 음식을 못 먹으면 덜 맵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 와, 경복궁에서 광장시장까지 가면 벌써 하루가 다 끝나겠어요. 아, 그리고 야경은 남산 서울타워를 추천하려고요. 물론 낮에 가도 좋지만 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밤에 서울 타워만 가는 것보다 야경 투어 버스를 추천해.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야경 투어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인당 2만 원이야. 야경 버스를 타면 한강과 서울타워, 숭례문의 야경도 볼 수 있어. 투어버스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이 타봐요. 그래, 그러자. 그나저나 이번에 친구가 오면 어디서 만날 거야? 여의도에서 만날 거예요. 여의도 근처 한강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양식 뷔페인데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어요. 평일에 가면 인당 26,000원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면 3만 원이에요. 음식점이 한강에 있어서 뷰도 좋고요. 그래? 근데 한강에선 보통 음식을 배달시켜서 피크닉을 하지 않아? 맞아요. 봄이나 가을에는 한강에서 치맥 먹는 게 좋은데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점에 가려고요. 밥 먹고 뭐 할 거야? 쇼핑하러 동대문에 가기로 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물이 진짜 특이하잖아요.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아, 근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작은 가게에서는 카드로 결제를 하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계좌이체를 하는데 제 친구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계좌가 없잖아요. 그러네. 환전을 하거나 ATM에서 현금을 좀 뽑아야겠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가게는 카드를 받지만 길거리의 작은 가게들은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더라. 그니까요. 제가 외국인이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북촌 한옥마을도 괜찮아. 경복궁은 왕이 살던 궁이지만 한옥은 일반 사람들이 살던 전통집이야. 그래서 경복궁이랑 또 다른 분위기야. 한옥마을도 경복궁 근처네요. 친구한테 숙소는 경복궁역 근처를 추천해야겠어요. 근데 노는 걸 좋아하거나 번화가에 가고 싶으면 홍대나 강남역 근처 숙소를 예약하는 게 좋아. 늦게까지 놀고 싶으면 거기가 편하지. 홍대에는 술집이나 클럽이 많아서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이 많아요. 음,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 첫 차가 새벽 5시니까 3시까지 놀다가 음식점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음. 한국은 새벽까지 밖에 있어도 안전해서 좋아요. 수정이는 보통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 전 강남역에서 만나요. 음, 강남역이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회사도 많고 학원도 많아서 음식점이나 카페, 다양한 가게들이 진짜 많아요. 강남역에서 코엑스도 가깝지 않아? 맞아요. 지하철 2호선을 타면 갈 수 있어요. 코엑스 안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코엑스는 실내니까 여행하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거기 가면 되겠네. 그 옆에 봉은사도 괜찮아. 친구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 관심은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럼 전쟁 기념관을 추천해. 요즘 외국에서 한국은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북한 때문에 유명했잖아. 맞아요. 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모르지만 김정은은 알더라고요. 전쟁 기념관에 가면 남한과 북한이 왜 두 나라로 나뉘어졌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이태원에 있어.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유명해.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도 있어. 이 정도면 서울 여행은 충분하겠네. 여러분, 오늘은 엄마랑 서울 투어를 했어요. 여름에 한국에 오니까 어때? 날씨가 예전보다 훨씬 더 덥고 습해졌어요. 특히 7월은 진짜 여행하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장마라서 비도 자주 오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너무 덥고 습해요.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평소에 관광지에 잘 안 가잖아. 학생들에게 서울을 소개하려고 오랜만에 관광지에 갔는데 어땠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25년을 살았으니까 한국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오니까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의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어떤 차이점이 있어? 첫 번째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음, 커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버릴 곳이 없어요. 맞아. 예전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진짜 찾기 어려워졌어.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야 하니까 가정용 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없어졌다고 들었어. 특히 버스를 탈 때 음식물을 들고 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는데 버스를 타기 전에 버릴 곳이 없어요. 음, 버스 정류장에도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맞아. 요즘은 불편하다는 말이 많아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더라.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자고 쓰레기통을 없앴다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려서 더 더러워졌어. 또 다른 점이 있어? 커피 하니까 생각났는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포장을 할지 매장에서 먹을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맞아. 법이 바뀌어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어. 대신 음료를 마시다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직원한테 요청하면 돼. 조금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음식점이나 카페에 좋은 점이 생각났어요.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는 팁을 꼭 내야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계산할 때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직원이 불친절할 때는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진짜 아까워요. 맞아. 직원들의 월급은 음식점 사장이 줘야 하고 팁은 직원들의 서비스가 좋을 때만 내면 좋겠어. 또 음식점이랑 관련된 건데 한국 길거리 음식은 너무 비싸요. 한국에 오면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외국의 야식장은 음식점보다 싸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음식점이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음식점보다 깨끗하지도 않고요. 횟집도 마찬가지야.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면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수산시장이나 횟집은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진짜 많아.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시가라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도 비싸게 팔아. 맞아요. 이번에 부산 여행을 갔을 때 횟집에 갔는데 맛없고 비싸기만 했잖아요. 진짜 실망했어요. 그런데 리뷰는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문제야. 한국에서 사람들이 음식점에 갈 때 네이버 리뷰를 자주 보는데 광고가 너무 많아. 음식점에서도 리뷰를 쓰면 음료나 디저트를 무료로 주니까 더 심해졌어. 그래서 네이버 지도 말고 카카오맵을 써야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리뷰 이벤트를 안 해서 솔직한 리뷰가 많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생각났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구글맵이 잘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 비해 음식점에 대한 리뷰도 별로 없고요. 맞아. 우리는 오히려 구글을 잘 안 쓰는데 외국인 관광들한테는 그게 불편하겠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 시티 투어 버스를 탔잖아. 어땠어? 이것도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서울에는 대중교통이 진짜 잘 되어 있고 30분 안에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이나 동대문, 인사동, 명동이 다 가까워서 굳이 시티투어 버스를 탈 필요가 없어요. 버스비가 2만 원인데 배차 간격이 40분이라서 지하철을 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40분마다 한 번씩 오는 건 좀 불편하네. 그리고 내렸던 투어버스 정류장을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 외국인이라면 불편할 것 같아. 위치도 잘 모르고. 맞아요.
제가 명동에서 한번 내렸는데 명동이 복잡하니까 다시 버스 정류장을 찾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그냥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인데 투어버스는 2만 원이라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일정이 짧은 관광객들은 갈아타지 않고 관광지에 바로 갈 수 있어서 좋겠지만 시간 맞춰서 타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 외국에서 지하철 타는 건 어때? 프랑스나 싱가포르에선 지하철을 탈 때 종착역이 표시되어 있어서 방향을 찾기가 쉬웠는데 한국은 종착역 대신에 사람들이 자주 가는 역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방향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너무 헷갈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별로 없어서 캐리어나 쇼핑백을 들고 다닐 때 불편했어요. 대신 가장 좋은 점은 소매치기가 없어서 안전하고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소매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잖아.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신경 쓰느라 해외여행을 잘 즐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놀러 왔을 때 택시를 타야 하는데 계속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택시 앱으로 예약된 택시는 초록색으로 예약이라고 써 있고 이용 가능한 택시는 빨간색으로 빈 차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한국어를 몰라서 초록색이니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한 거죠. 저도 색깔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용 불가능할 때 빨간색을 사용하잖아요. 진짜 그렇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계속 거절당하니까 기분 나빴겠다. 영어로도 표시해줬으면 이해했을 텐데. 맞아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문화도 많지만 오늘은 제가 실제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한국에 오면 더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한국인이라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아, 그리고 오늘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도 갔는데 오랜만에 한복을 입어봐서 더 특별한 경험이었어. 예전에는 한복을 특별한 날에만 입었잖아. 근데 지금은 관광지에 한복 대여점도 많이 있고 생활 한복도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어. 한복 예약은 온라인으로 했어? 아니요. 작년에 갔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약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길거리에 대여점이 많고 가격도 다 비슷해서 아무 데나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복뿐만 아니라 머리 장신구도 많아서 좋았어요. 가방도 무료로 빌려주고요. 경복궁 입장료가 원래 3,000원인데 한복을 입으면 무료잖아. 그게 좋았어. 아,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 주말에는 더 많겠지? 네, 휴가철이라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가 흐려서 덜 더웠어요. 그러게. 만약 더웠다면 한복을 입는 게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사극을 좋아하면 한복을 입고 경복궁과 한옥마을을 가보는 건 특별한 경험일 거야. 수정이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인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좋아요. 저는 서울 사람이고 엄마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서울과 부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부산에는 바다가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지. 서울은 높은 빌딩이 많아서 가끔 답답하잖아. 맞아요. 저는 바다를 진짜 좋아하는데 서울에는 바다가 없어서 아쉬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버스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돼.
뭘 제일 추천해요? 기차가 제일 편하고 좋아. 비행기는 공항까지 가야 되잖아.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 걸려. 기차표는 인당 6만 원이야. 버스는 등급에 따라 다른데 27,000원부터 57,000원까지 있고 4시간 정도 걸려. 맞아요. 기차는 화장실이 있고 와이파이도 돼요.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부산에 갈 때 기차를 탈래요. 좋아. 부산에 가면 뭐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우선 제일 유명한 해운대를 추천할게. 부산역에서 해운대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돼. 일정이 짧고 다양한 곳에 가고 싶으면 시티 투어 버스도 추천해. 제 친구는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할 거예요. 부산에 도착하면 배고플 것 같아요. 배고프면 해운대 전통시장에 가봐.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은 국밥과 밀면, 어묵이야. 전 국밥을 진짜 좋아해요. 아플 때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아, 그런데 제 친구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그럼 국밥 말고 전이나 해산물, 국수 등 다른 것도 많으니까 걱정 마. 맛있겠다. 저는 밀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냉면이랑 비슷하죠? 면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른 재료들은 거의 비슷해. 한국인들이 부산에 가면 꼭 밀면을 먹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 외국인 친구들은 냉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면 요리는 따뜻하니까 차가운 면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칼국수를 먹으면 돼. 칼국수는 따뜻한 면 요리야. 그리고 부산은 호떡으로도 유명해. 밥 먹고 후식으로 호떡을 먹으면서 시장 구경을 하면 정말 재밌겠다. 네, 그렇게 추천할게요. 밥을 먹고 어디 갈까요? 해운대 근처에 할 게 많아. 몇 가지 장소를 추천해 줄게. 원하는 걸 고르면 돼. 우선 부산 시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전망대에 가. 입장료는 인당 27,000원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까지 올라가는데 1분도 안 걸린대. 99층에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스타벅스도 있다고 들었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야경을 추천하더라. 전망대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27,000원은 좀 비싸네요. 해운대에 또 추천할 게 있을까요? 요즘 해운대 열차가 SNS에서 인기가 많더라. 열차를 타면서 바다를 보는 건데 2가지 종류의 열차가 있어. 친구랑 같이 간다면 캡슐 열차를 추천하고 혼자 간다면 해변 열차를 추천해. 캡슐 열차는 편도로 2인 35,000원이고 해변 열차는 편도 1인 7,000원이야. 열차를 탄 후에 다시 해운대로 돌아오고 싶으면 왕복표를 사도 되고 해안가를 따라서 다시 걸어올 수도 있어. 참고로 해변 열차는 1층이고 캡슐 열차는 2층이라서 캡슐 열차 전망이 더 좋아. 특히 일몰 시간에 맞춰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미리 예약해야 된대. 열차를 못 탄 사람도 많대. 시간 있을 때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해야겠어요. 만약 표가 없어서 열차를 못 타게 되면 어떡하죠? 그럼 해운대 근처 동백섬에 가면 돼. 바다를 보면서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어. 난 날씨가 좋을 때 가서 해운대의 바다와 마린시티 전망이 진짜 멋있었는데 구글 리뷰를 보니까 날씨가 흐릴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들대. 와, 해운대에 할 게 진짜 많네요. 전 예전에 동생이랑 야경 보러 더베 101에 갔었어요. 거기서 보이는 마린시티 전망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홍콩에 가본 적은 없지만 홍콩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요즘은 강한리 요트 투어도 많이 하더라. 밤에 타면 강한대교의 야경도 볼 수 있고 폭죽도 터트려서 진짜 낭만적이야. 보통 50분 코스고 인당 2만 원이야. 요즘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와 10시에 드론 쇼도 하니까
시간 맞춰서 가면 요트에서 드론 쇼를 볼 수 있어. 해운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면 광안리에는 현지인들이 많이 간대요. 저녁에 가면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럼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요? 해산물을 좋아하면 수산시장에서 저녁을 먹으면 되고, 안 좋아하면 해변 근처 음식점에 가면 돼. 요즘은 밀락더 마켓이라는 곳이 핫플레이스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광안리 해변에서 회랑 소주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거기서 술 마시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요즘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싶으면 밀락더 마켓에 간대요. 광안리에도 새로운 게 많이 생겼구나. 낮에는 해운대, 밤에는 광안리가 좋겠어. 둘째 날은 시장이나 문화마을을 추천해. 특히 부산에는 아픈 역사를 가진 장소들이 많아.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 그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이 부산까지 피난 갔었어. 그래서 피난민들이 힘들고 가난하게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그곳이 감천 문화마을이야. 문화마을에 가기 전에 국제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 길거리 음식도 많고 한국 영화의 배경으로 많이 나왔었어. 거기 예전에 가봤어요. 마을은 예뻤는데 언덕이 많아서 다리가 아팠어요. 운동화를 꼭 신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에 예쁜 카페들이 있어서 거기서 쉬었어요. 만약에 걷는 게 힘들거나 바다를 더 보고 싶다면 흰여울 문화마을도 추천해. 거기도 예능이나 영화 촬영지여서 인기가 많고 사진 찍을 곳도 진짜 많아. 요즘은 감천 문화마을보다 흰여울 문화마을이 인기가 더 많대. 거기 근처에 케이블카도 있다고 들었어요. 서울의 케이블카는 산을 올라가지만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바다 전망이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 케이블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케이블카는 편도 13,000원, 왕복 17,000원이고 크리스탈 케이블카는 편도 17,000원, 왕복 22,000원이야. 뭐가 달라요? 크리스탈 케이블카는 바닥도 투명해서 바다가 보여.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케이블카가 더 좋은 것 같아. 시장에서 문화마을까지 보려면 엄청 많이 걸어야겠네요. 다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럼 찜질방에 가서 쉬면 돼. 제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찜질방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광안리 근처 신세계 백화점에 스파랜드라는 곳이 있어. 입장료는 인당 23,000원이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해. 주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 가는 게 좋아.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데 목욕탕에서는 옷을 다 벗어. 만약 옷을 벗는 게 불편하면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사우나만 하면 되니까 걱정 마. 호텔처럼 수건과 샴푸, 바디워시, 로션, 헤어드라이기가 다 있으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어. 저는 찜질방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찜질방 안에 음식점도 있고 카페나 휴게실도 있어서 푹 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벌써 이틀이 다 지나갔네요. 서울에서는 전통적인 장소를 많이 추천했었는데 부산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부산에도 당연히 있지. 보통 한국의 절은 산에 있는데 해동용궁사는 바다에 있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택시 타고 가는 걸 추천해. 입장료는 없고 새벽 4시 반부터 열어서 일출을 보는 것도 좋아. 근데 부산 일정이 짧아서 1박 2일만 여행할 수 있다면 어디를 추천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꼭 가봐야 하는 장소는 감천 문화마을이랑 국제시장, 해동용궁사, 광안리인데 가깝지 않아서 대중교통보다는 시티투어 버스나 택시를 추천해. 부산도 커서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친구랑 같이 가면 택시가 낫고 혼자 가면 비싸니까 시티 투어 버스가 좋겠네요. 맞아.
시티 투어 버스는 인당 2만 원이고 2층 버스야.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쉬니까 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 부산에 할 게 많아서 1박 2일은 진짜 힘들겠어요. 최소 2박 3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덕분에 친구한테 유용한 여행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부산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 한국에 오면 같이 가자. 건강하게 잘 지내. 여기는 서울역이에요. 저는 오늘 엄마랑 부산에 갈 거예요. 여기서 기차 승강장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캐리어를 들고 가지 않아서 편리해. 기차 안에서 좌석 번호를 확인하면 돼.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체크인을 했어. 여기 주방이 있어서 요리할 수도 있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유튜브로 노래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션뷰 숙소예요. 광안대교와 바다가 보이네. 여기는 침실이에요. 침대가 2개 있어요. 여기도 뷰가 정말 좋아요.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 하늘도 예쁘고. 그리고 숙소 근처 화장품 가게에 갔어요. 햇빛이 강해서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하는데 집에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샀어요. 그리고 배고파서 부산의 대표 음식인 국밥을 먹으러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울 때 더 뜨거운 음식을 먹어. 그러면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해. 다음은 감천 문화마을에 갔어요. 카메라를 새로 사서 엄마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싶었어요. 여기 어린 왕자랑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여기는 집마다 색깔이 다 달라서 더 예쁜 것 같아. 마을 곳곳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여기 어린 왕자 벽화도 있어요. 여기는 마을의 대부분이 기념품 가게나 간식을 파는 곳이야. 방탄소년단 멤버 2명이 부산 출신이래요. 정국이랑 지민이를 그린 벽화도 있어요. 저는 여행할 때 에코백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샀어요. 편지를 쓰면 1년 뒤에 받을 수 있대요. 1년 뒤 저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든 행복하자. 그 다음에는 국제시장에 왔어. 학생들이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지. 네, 한국에 오면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부산하면 어묵이지. 걷다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맛있었어. 떡도 먹었는데 진짜 쫄깃하고 맛있었어. 호떡이랑 김치전, 튀김도 다 맛있어 보여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이 스님 장식품이 진짜 귀여워서 사고 싶었어요. 이런 모자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선물해도 되겠다. 가족 여행을 한다면 아빠, 엄마 모자를 사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은 해동 용궁사예요.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절이에요. 여기는 광안리나 해운대보다 물이 더 맑아서 예뻤어. 부산에서 가장 멋있는 장소를 고르라면 여기야. 저도 여기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1박 2일 여행이라 쉬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갔더니 또 배고파졌어.
이번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삼계탕을 먹었어요. 이제 스카이 캡슐을 타러 가야 돼요. 이건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해야 돼요. 한 캡슐에 2명에서 4명까지 탈 수 있어요. 해변을 따라 30분 정도 달리는데 느리게 가서 구경하기 좋아요. 여기는 수산시장이야. 회와 산낙지를 사서 식당에 왔어. 이렇게 소주와 맥주를 같이 마시는 걸 소맥이라고 불러. 짠! 내가 회로 쌈을 만들어 줄게. 한국 사람들은 쌈을 좋아해서 삼겹살뿐만 아니라 회나 낙지도 이렇게 먹어. 타코처럼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 맛있었지? 네, 맛있었어요. 부산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광안리야. 요즘 광안리 요트 투어가 인기가 많대. 요트를 처음 타봤는데 정말 좋았어. 맞아요. 밤에 타니까 날씨도 시원하고 야경도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요트에서 불꽃놀이도 했는데 진짜 예뻤어. 토요일에 시간 맞춰서 타면 드론쇼도 볼 수 있대. 달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구름이 많고 요트도 많이 흔들렸어. 엄마는 40년 만에 부산에 왔잖아요. 오늘 여행 어땠어요? 서울만 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부산도 많이 발전했고 변했어. 나도 수정이도 조금씩 다 변하는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변하자. 엄마 덕분에 부산 구경 잘했어요.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여러분, 저는 제주 공항에 도착했어요.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할 거예요. 제주도는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서 투어버스를 신청했어요. 여기는 무지개 해안도로인데 볼 게 없어서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애월 카페거리에 갔어요. 여기는 바다 색깔도 정말 아름답고 뷰가 좋은 카페가 많아요. 여름에 제주도에 오면 너무 덥고 습해요. 그래서 시원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는 걸 추천해요. 제주도는 귤과 땅콩이 유명해서 귤 주스와 땅콩 라떼도 있었어요. 야외에 사진 찍을 곳이 많았는데 너무 더워서 다들 실내에 있더라고요. 7월에는 장마랑 태풍 때문에 비가 자주 와요. 그래도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돌과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다음 장소는 해변이에요. 해변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피부가 탈 것 같아서 카페에서 쉬었어요. 여기는 항구예요. 한국의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조형물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선물을 사려고 기념품 가게에 갔어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도라르방과 한라봉 인형인데 너무 귀엽죠? 이런 인테리어 소품도 진짜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귀여운 그림이 있는 맥주잔과 소주잔이에요. 술 마실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점심에는 제주도의 대표 음식인 흑돼지를 먹었어요. 저는 혼자 여행을 해서 1인 세트를 시켰는데 양이 진짜 많죠. 혼자 밥을 먹는 걸 혼밥이라고 하고 혼자 술 마시는 걸 혼술이라고 해요. 밥을 먹고 오후에는 숲에서 산책을 했어요. 제주도에는 바다 말고도 숲이나 식물원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계절마다 볼 수 있는 꽃이 달라서 좋아요. 날씨는 흐렸지만 덕분에 많이 덥지 않았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1년 살면서 습한 날씨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정원 곳곳에 사진 찍을 곳이 많아요. 성수기에 오면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았어요. 참고로 제주도는 섬인데 싱가포르의 2.5배예요. 작지 않아서 여행할 때 미리 일정을 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차를 렌트하거나 택시를 타거나 저처럼 투어를 신청해요. 저는 9시간 동안 6군데를 가는 코스로 37,000원을 냈어요. 그리고 중간에 조격 체험도 했어요. 많이 걸어서 힘들었는데 피로가 풀렸어요. 다음 코스는 성산 일출봉이에요. 여기는 높이가 180m고 왕복 50분이 걸려요. 저는 올라가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건 제주도에만 파는 한라봉 막걸리와 소주인데 무슨 맛일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성산 일출봉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섭지코지에 왔어요. 여기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촬영지로 유명해요. 날씨가 맑아졌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덥지 않았어요. 날씨가 맑은데 갑자기 비가 와서 카페로 뛰어갔어요. 카페에 파는 당근빵인데 너무 귀엽죠? 투어가 끝나고 드디어 숙소 체크인을 했어요. 오션뷰 숙소고 1박에 13만 원이에요. 오늘은 제 여동생이 제주도에 와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아침에는 올레길 산책을 했어요. 제주도에는 올레길이라는 21가지 코스의 산책길이 있어요. 보통 한 코스에 15km에서 20km 정도고 4~5시간이 걸려요. 한 달 정도 제주도에 와서 올레길을 매일 걷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동생이랑 1시간만 걸었어요. 그리고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시장에 갔어요. 이건 물회예요. 그리고 전도 먹었어요. 시장에 다양한 해산물 꼬치도 있고 만두도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근처 유명한 카페에 갔어요. 여기는 원래 소금 공장이었대요. 여러분은 카페에 가면 무슨 음료를 마셔요?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무인 가게가 많아요. 가게에 직원이 없고 기계에서 셀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가끔 초등학생들이 물건을 훔치는데 CCTV가 있어서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녹차밭으로 유명한 오설록에 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실망했어요. 날씨가 흐려서 녹차밭이 예쁘지도 않았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차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큰 카페였어요. 예전에는 기념품 가게에 마그넷이나 엽서, 초콜릿밖에 없어서 잘 안 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맥주와 전통술도 귀엽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예요. 레트로 컨셉의 숙소라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보통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장소나 맛집을 추천해줘요. 저도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방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숙소 앞에 있는 레트로 컨셉의 음식점에 가서 파스타와 쌈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 제주도 여행 영상 어땠어요?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세요.